자, 오늘은 7장 하겠습니다. 7장. 이제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달려왔고요. 이제 5장까지는 이제 좀 공통적인 분모의 이야기가 있었고, 6장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었고, 7장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은. 생존 가능성의 검토. 우리가 6장에서 돌이켜 보면은 핵전쟁이 일어났었고 지하세계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었고 사람들의 정말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는 과정을 에오가 픽션이라고 얘기하면서 했지만 그것은 반대로 음양의 이치처럼 어떻게 현상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하지만 그 상황은 오고야 마는 사실로 봐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글 안에서 이치를 찾아내면 되는 것이었고 자, 이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이제 정신 상태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자연과 공존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나오네요. 생존 가능성? 생존 가능성.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자. 현 인류의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 인류에 대한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구상의 인류는 풍선에다 공기를 계속 넣으면 어느 순간 팡 터지는 것처럼 이대로 계속해서 팽창된다면 반드시 폭발하고 만다. 자연이든 인구든 지구 자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이 뉘앙스는 그 다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다지 멀지 않은 시간에 터질 것이 확실하다. 다 터질 것이 확실하죠. 다 한계치에 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찌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매우 익숙해진 문제를 생각해 보자. 뭐든지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 고민해 보자 이거죠. 우리는 과연 생존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려고 한다면 핵, 전기, 가스, 수도 설비와 그 일체 관련 기술을 배제하여야만 한다. 우리가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이거를 배제해야 된대요. 배제해야 된대. 나아가 화폐 제도를 폐지하고 인구를 대폭 줄이는 것 말고는 아무 방도가 없다. 극히 원시적인 생활 형태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고찰을 하는데 이거는 뭐 누구나 뭐 환경론자든 인류론자든 평화론자든 이런 거든 그냥 생각하면 되죠. 그 사람들의 근간이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간단한 근간은. 지금 이 물질 세상에서 서로 이득만 챙기겠다고 어, 이 과학기술을 발전하고 발전시키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이 세계를 보면은 이거는 그냥 당연한 고찰이 될 수 있죠. 자, 각주를 보면 이제 반대로 한번 더 고찰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에오의 한계라고 제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에오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고찰은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명하단 말이죠. 극히 원시적인 생활 형태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 물리적 세상에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의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떠나버린 배라서 그냥 이미 흘러가고 있는 거라서 그 기류를 쉽게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를 한계로 봐야 돼요. 우리 동무들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우주 현실을 이렇게 바라봤으면 우리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는 것, 강립행. 물론 전 지구적 인류를 생각한다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80억 인구를 10부터 하나까지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피라미드는 존재해요. 어느 시대나 존재해요. 모든 신선이 된다? 신선이 80억이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신선이 80억이야. 저쪽 별에 갔더니 여기는 신선의 할아버지가 1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세상에 가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선 막 이런 거 별로 의미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지구에서는 과학 물질 문명이 훨씬 낫죠. 그걸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전 인류를 생각해 봤을 때는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여기에 가득 모일 수는 없어요. 왜? 일시무시의 이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일시무시라고 하는 건 하나부터 계속 파생되기 때문에 그 현상 자체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빅뱅처럼 벌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물리 법칙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 설명한 거지. 왜 빅뱅이 가능성이 있냐 하면 일시무시기 때문에 빅뱅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빅뱅이. 작은 것서부터 미시에서부터 거시로 계속 확장돼 가는 것. 어쨌든 피라미드는 존재하기 때문에 전 인류를 생각한다면 이 에오가 생각하는 미래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우리 동무들.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그들. 그 밑에 호모데우스. 그 밑에 AI. 그 밑에 누구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깨달은 착한 노예는 이제 AI하고 로봇하고 이제 뭐 VR 세상, 가짜 세상에서 그냥 여기서 돈 버는 사람들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포인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 단계예요, 이게.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건 이 안에 피라미드의 위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미 그 위에 있고 진정한 동무들은 이런 것과는 별개로 여기 있는 거예요. 늘. 언제부터? 그때부터. 마치 지금 인간과 동물이 나뉜 것처럼 동물은 멸종위기종이 늘어가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꼴이다. 아무 생각 없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인간 또한 분리되어 신인류와 호모데우스로 나뉜다. 여기 써놨네요. 제가.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다행히 물을 만나서 동물로서 내 영혼을 끈질기게 망가뜨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상위.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상위라 그래갖고 동무들은 이 사람들을 개, 돼지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동무들은 단 한 명이라도 끝까지 끌어올리려고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장보살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그들하고 달라요. 이게. 동무들은 그들하고 완전 다르다. 어쨌든 인간도 지금 사람과 동물, 개돼지가 진짜 나뉜 것처럼 불과 100년, 200년 안에는 어떻게 된다? 사람 안에서도 진짜로 지금 사람과 개돼지만큼의 간극이 진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 깨달은 착한 노예들 모르지. 자기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줄 알아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특별히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자기가 왜 일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쁜 거 보고 이쁜 옷 입고 좋은 재밌는 영화 보고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잘 살면은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아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다시 나를 만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때 되면. 그래서 제가 조바심 난다, 조바심 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줘서 여러분들을 뭐 100만 년을 걸쳐서 현재 2021년 뭐 2021년이라고 얘기하는 시간까지 흘러와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태지만 지금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나를 찾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게 지금 딱 적기란 말이죠. 알곡각 쭉정이가 끝까지 같이 가는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시점. 그거는 뭐 예언에서 나오거나 뭐에서 나오거나 뭐 하등 상관없이 그 시점이긴 맞아요. 지금이 뭐든 가득하다는 거예요. 에어도 보는 것처럼 팡 터질 만큼 지금 가득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인간 또 분리돼요. 지금 호모데우스 호모데우스 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들 밑에. 우리는 그들 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진정한 신인류라고 하면 그게 진정한 신인류예요. 분리시켜야 돼요. 제가 호모데우스를 여러분 호모데우스를 그냥 좋게 해석하면 돼요. 좋게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호모데우스를 좋게 해석하면 이게 우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들이 여기 있고 호모데우스가 여기 있고 이게 곧 동무들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제가 왜 이거를 또한 견제하는 거예요? 이 호모데우스 누가 내놓은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내놓은 거예요. 영지주의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영지주의 거리면서 지금 툭하고 뿌려놓은 거랑 호모데우스 거리면서 지금 온 인스타하고 배운다는 사람들이 호모데우스를 추앙에 맞이하는 이 현실.
호모데우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려서 사람들이 다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모데우스를 까는 거예요. 우리는 호모데우스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신인류라고 하면 그냥 신인류, 우리 그들, 동무들. 우리는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깨달은 착한 노예와 더불어 호모데우스, AI 밑에서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행복한지 착각하고 평화를 얻은 채. 제가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 깨달은 착한 노예와 단백질 재료들. 저도 이렇게 얘기하죠. 신인류가 있다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동물하고 치면 이 밑에 그들이 있을 것이고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 이제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그냥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자,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호모데우스. 지금은 그렇게 떠드는 호모데우스. 그 다음에 누가 했어요? 여기에는 실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요. 이게 더 상위가 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깨달은 착한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조차 안 되는 그냥 개돼지. 이 밑에는 뭐 이제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나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는 이미 기계와 로봇의 이 자동화의 노예예요, 이미. 노예. 이미 노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게다가 평화까지 얻었어? 여러분 기계하고 로봇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한다. 극복 절대 못해요, 지금. 이게 물질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지금 시골 내려가가지고 전기 없이 살라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웬만한 사람들이? 절대 못 살아요. 깨달은 착한 노예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과 지금 여러분 100년, 50년 후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너무 선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호모데우스, 뭐 기계, 정말 AI보다도 아래라고 우리가? 네. 그거보다 아래예요. 그냥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쨌든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된다. AI가 지금 처리하는 것들 양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정보를 막 처리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육신 덩어리가 지금은 당하지 못해요. 뭐만 빼놓고는. 우리가 온전히 갖고 있는 영혼의 힘으로 백신을 가지고 있는 인류 말고는. 인류라고 그랬다고 우리 80억 전 인류가 아니에요, 이건. 이 사람들 말고는 지금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올라오기가 힘들단 말이야.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정세, 환경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점. 영영 못 올라온다, 이제 이 사람들은. 진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반려견,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는 만큼의 이제 확률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쓴 개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에오는 대부분의 지구인들을 보고 한 말이다. 이 문장은 그렇게 봐도 되죠. 하지만 극히 원시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 부분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에오의 한계를 저는 이제 말하는 거예요. 각주에서는 에오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이런 세상은 이해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는 중이에요, 지금. 자, 에오의 한계로 봤을 때 극히 원시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달리 말하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 맞아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원시 반본. 첨부를 이용하여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근본으로부터의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가 이렇게 봤다면 동무들은 어떻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끄달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어한테 꽉 눌려서 지식의 힘, 영성의 힘에 꽉 눌린다는 게 그거예요. 에어 책을 보고 우와 에어 대단한 대호자, 성각자 이러면서 설설설설 기면 어떻게 돼요? 깨달은 착한 노예, 개, 돼지. 게다가 허무주의에 빠진.
저기 가면 세상에 끝이 있을 거야. 절대 고요가 있을 거야. 에오는 찾지 못한 건 나는 지금 알겠어. 하지만 나는 에오보다 극복해서 그곳으로 가고 말 거야. 에오하고 똑같이 되지. 에오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에어를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에어의 깨죽거려 강의하고 있는 이 과정이 에어를 씹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이 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부경의 이치, 우주적 이치로만 봐도 뭐라는 거예요? 원시적인 형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겠지만 우리 동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시적으로 돌아간다? 원시 빼. 원시 반본한다.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 소리예요. 그거는 우리의 평생의 사업이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일생일대 사업이에요. 그게. 태어나자마자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 나임을 눈치채고 그곳으로 가는 것,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이 있고 뭐 한다는 거예요? 생존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안고. 그 이유 때문에. 가야 되니까. 플라마이나. 만나야 되니까. 만나고 싶어 죽겠으니까. 이것이 하나였던 나는 어디로 가겠다? 극성이 없었던 그 이치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이치 세상이 끝일까요? 이치 세상이 끝일까? 아니다. 어쨌든 이것의 이치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질을 가득 아는 채 에고를 안고 업을 등에 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각자가 그 자리에서 무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가야 된다. 기묘하게도 모든 채널러나 의식 여행자에 의하면 서력 3500년 얘기가 나오네요. 에오가 지난 시간에 2600년 정도를 얘기했는데 지구상에는 그 어떤 과학시설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문명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다. 과학물질 문명 이런 게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또 인류는 벌거숭이 전라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 식품은 미각으로 느끼는 것 외에는 전혀 가치를 갖지 않고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는 모든 영적 진동을 흡수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 물질의 가치가 많이 없어졌다. 원시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과학 문명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은 거의 벗고 생활한다. 육체는 나체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필터로 둘러싸여 보호받고 있다. 모습은 어쨌든 원시적인 생활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각주를 바로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슨 부끄러워가지고 뒤로 숨었다면서요. 성경에서 나오면. 그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하면 부끄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본에서 봤을 때. 얘네가 순리대로 흘렀으면 너는 그냥 플러스였고 나는 마이너스였는데 여기서 욕심을 딱 부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플러스였네? 나는 짝대기가 하나 더 있는데 너는 없네? 왜 다르지? 우리는 왜 다른 거야?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숨는 거지. 이거 이치예요, 이치. 여러분 이게 이치예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이 우주인의 생물학적 구성과 영적 능력은 가지각색이란 소리예요. 가지각색. 이런 이유 때문에 1로부터 나와서 생명력을 받아서 그 형태는 대사만 육생하고 나서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천차만별. 셀 수 없을 정도로 우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주만 봐도. 하지만 우주는 하나다? 아니, 우주 하나가 1이다. 우주 하나가 1이다. 거시적인 세계에서 우리 한도 끝도 없는 우주를 보면 어떻게 된다? 우주 하나는 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물학적 구성에 따른 이 형태들은 얼마나 많을 거예요. 무한대.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일시무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담이지만 천부경을 하실 때 우주적으로 생각을 확장시키는 것은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게 최소예요. 이게.
우리 우주 정도야 점 하나로도 안 보는 이 통찰.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꼴랑꼴랑이고 있다고 막 우주인을 부러워하고 우주신을 부러워하고 천지인신을 막 찬양에 맞지 않고 마고성에 돌아가면 무슨 대단한 게 있는 양 착각하고 마고성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무슨 마고성이에요, 마고성은. 이치로서는 중요해요. 제가 말하는 거 이치로서는 중요해요. 원시 반복 가야 될 것으로 우리가 거기서 조화 선생님 말씀대로 이치를 캐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마고성 마고성 이러는 거는 하등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기복이다. 무슨 마고성이에요, 마고성이. 마고성은 한도 끝도 없이 많다. 하느님은 하물며 저쪽 우주의 하느님은 누구 하느님? 하느님끼리 회의하고 있겠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많다 그 소리죠. 많다. 하지만 애호가 말한 배고픔 요거 좀 중요하죠. 그것은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 제가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도 통하고 저 우주에서도 이게 통해요. 왜? 일시무시의 힘 때문에. 음양의 힘 때문에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건 이쪽 우주든 저쪽 우주든 저쪽 우주든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이치는 그것은 작용 원리로 봤을 때 이리 톡 하고 우주 세상으로 나왔을 때 모든 이치를 발현시키는 작용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공통작용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통작용의 원리. 여기에서는 벗어나기 힘들죠. 달리 말하면 순리의 물리적 의지화의 작용은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공통작용 원리 요 말하고 순리의 물리적 의지화의 작용은 영혼 백신의 모든 단계에서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주 외계에는 뭐예요? 무한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주 외계에는 무한대로 존재한다. 여러분 순리는 뭐예요? 순리. 순리는 그저 그러하게 펼쳐지는 것이 순리죠. 일시무시해서 석삼극으로 쪼개져서 이것들이 또한 석삼극으로 각자 쪼개지면서 빅뱅이 뻥 하고 터지면서 우리 물리 세상에 벌어진 것. 다른 우주에도 비슷한 작용, 다른 우주에도 비슷한 작용. 이 이치는 똑같은 작용이에요. 비슷한 작용. 벌어지면 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제가 말하는 거고. 어쨌든 이 이치들이 계속 뻥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물거품 일어나듯이 우주가 그냥 막 생성된단 말이에요. 우리 우주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면 이 우주 외계에는 무한대로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이 순리라고 봤을 때는 이 순리가 물리적으로 펼쳐지는 작용 이걸 표현한 거예요. 제가. 순리가 물질화가 되는 과정. 순리의 물리적 의지화. 인격도 부여하죠. 왜? 석상극하면 생물의 탄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순리가 물질적 작용을 해서 물리화하여 생명까지 부여되는 작용. 여러분 통찰하면 있잖아요. 왜? 이 생명이 뭘까? 생명.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뭐지? 물질은 물질인 걸 알겠는데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보는 건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뭐지? 이게 어디서 온 거지 도대체? 나는 왜 사고하고 있지? 그냥 나는 나무 한 그루 아닐까? 그렇다면 나무도 생각을 하나? 내가 죽으면은 내 생각은 어디로 갈까? 이제 마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냥 기초적인 생각들 하시잖아요. 이런 통찰이 어디까지 일어나냐면 순리가 물질화가 된다고? 이치가 형상화가 된다고? 비물질이 물질이 된다고? 이치가 작용을 일으킨다고? 이거는 이 고찰이나 통찰의 차원이 아예 다른 거죠. 어쨌든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주 물리적인 통찰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질문하다 보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역으로. 의지와의 작용을 누가 했나 보니까 순리가 했대. 순리가 물질이었어? 순리가 어떻게 물질화가 되지?
그래서 일시무시 영마미소의 작용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3단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극한 무심에서 발심되는 이치 세상에서도 일시무시가 일어나고 이치 세상 안에서도 물질이 되기 전에 무국 덩어리들을 만들어낸 일시무시가 두 번째로 있고 실제로 물질로서 툭 하고 튀어나가는 일시무시가 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하다 이게. 그런데 그래도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부러움의 대상이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때문에 적어도 우리 우주 바운더리 안에서는 인간은 그 어떤 신들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덜한 세계를 버리고서라도 오고 싶어하는 그곳이다. 신들의 세상은 영혼이 크고 백신이 약하죠.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면. 근데 우리 인간은 영, 혼, 백, 신이 받기로는 똑같이 받았어요. 받기로는. 이게 조화롭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화롭기가. 이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힘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확 하고 쏠려 있어요. 영혼 백신에 이렇게 확 하고 쏠려 있잖아. 이 백신 쪽으로 확 하고 쏠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볼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쯧쯧쯧 저 한심한 것들. 저게 어떤 기회인데. 영혼 백신을 저렇게 두루두루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받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쯧쯧 저런 바보 멍청이들. 지들끼리 핵전쟁을 하고 있네. 쯧쯧쯧.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백신의 작용이 덜하니까 영혼의 기운이 세니까 실제로 육신 덩어리에 고통은 거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쪽은. 그 말이에요. 고통이 덜한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나 됐으니까 나 고통 있어도 되니까 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갈래. 이거 100%예요. 100% 여러분. 100%. 천부경판을 여러분이 돌리다 보면 신이 됐다가 다시 우리 그냥 하등 인간이 됐다가 다시 신이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좀 하위의 신이 됐다가 다시 인간이 됐다가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해보면 아, 저쪽 자리가 그렇게 행복한 자리는 아니구나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인간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인간을. 지금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다. 얘네들은 인지는 못하지만 지금 어떤 고통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 지루함이나 무료감이라고 표현하는 이것들이 무료한 고통을 주었느니 이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을 만나러 가다 보면 이런데 이렇게 거쳐가요. 거쳐서 이게 작용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작용, 깨달음의 과정.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턱 걸려가지고 굉장한 고독감이나 고통이 한번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무료감.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지루하다, 지루해, 지루함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에어는 이제 무료감 이런 표현을 쓴 거고. 이런 고찰이 없이 제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인간은 영혼 백신을 두루두루 받았다. 그 기운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인구가 가령 화성으로 이주한들 인간이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는가라는 의식의 변화가 없는 한 이것도 약간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가 말하는 근본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 좀 거리가 멀지만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는가라고 하는 약간 근본적인 질문이 없거나 그것에 대한 해결이 없는 한 지구보다 좁은 그 혹성은 타는 사이에 제2의 지구로 돼버릴 것이다. 이거 뻔하죠.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없으면 네가 화성에 있건 목성에 있건 태양 안에 들어가 있건 너는 상관없다 그거예요. 똑같다 그거예요. 지구를 망쳐버렸듯이 너는 어느 별에 가든 그렇게 망쳐버린다 그거예요. 계획적인 관리는 최초에나 가능할 뿐 설계될 당시나 그것을 설계했을 때 그렇지 않게 설계할 수 있을 뿐 이미 이 세상은 일시무시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무튼 화성은 지구와 똑같은 운명을 밟을 것이다. 뻔하죠. 나의 직관에 의하면 실제로 화성 이주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먼저 화성은 처음부터 지구인이 관리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먼저 온 종족들이 화성을 관리하고 있는 이상 지구에서 출발한 대부분의 탐사가들은 착륙이 거부될 것이다. 우리 지구인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은하계에서 놀러 와가지고 화성 땅 정도면은 우리가 조금 가꿔가지고 살만하네 그러면서 이미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과학력이 떨어지는 우리 인간들이 가면은 어떻게 돼? 너희 착륙 금지! 레이저 뿅 하고 탁 하고 없애버리는 거죠.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화성 근처만 가면 우주선이 없어지네.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요거를 다시 볼게요. 앗하는 사이, 이거 제가 빨간 글씨 써놓은 거죠. 앗, 이 표현이 재밌어서 앗하는 사이에요. 이게 찰나. 제가 초반 강의 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딱 담는 이 순간, 손가락을 딱 담은 순간에는 다른 우주가 펼쳐졌다가 없어지는 순간이라고 그랬죠. 이 시간의 관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은 0.2초지만 다른 데서는 1조 광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이. 앗하는 사이에 제2의 지구로 돼버릴 것이다. 이거 뻔해요, 여러분. 1억 년이 긴 시간 같으세요? 전혀 아니다. 시간관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웬만큼 통찰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무한대의 시간을 갖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무한대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의 자리에서 설정을 하는데 제가 지장보살을 그나마 존중하는 게 뭐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이 말 그대로라면 내가 지옥에 가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제하고 나는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겠다. 이런 뜻이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숭고한 거죠. 우주 세상에서건 무주 세상에서건 통틀어서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겠다. 구의 자리에서 설정을 하겠다는 건 여러분이 지장보살의 서원만큼은 아니어도 나 한 두세 번만 윤회하고 말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 두세 번만 윤회하고 말 거야. 그 정도는요, 여러분 지금 논 왜. 그 정도 갖고는 여러분이 각인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여러분이 지금 지장을 입에 담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왜 자리예요? 제 닉네임이 자리예요, 자리. 지장보살에 비슷한 서원을 세웠는데 제가 자리. 왜 자리일까요? 왜 제가 자리라는 것이 각인됐을까? 여기에 지장이 있어. 여기에 지장이 있어요. 그럼 지장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장이 있는 자리예요. 지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는 지장이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 동무들은. 자리는 특정 지을 수 있어요? 자리는 특정 지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극한무의 절대무에 다가가도 그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 그 자리. 지장이 있으면 지장이 있는 자리.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밑에가 제 자리입니다. 자리님은 자리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는 방석이 제 자리입니다. 그 의미가 제 의미입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런 게 이런 고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천부경을 돌려가면서 구의 자리 설정을 10번 나오겠다, 100번 나오겠다, 1000번 나오겠다. 그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에요. 다시 돌리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 그러면 또 그 밑에 누가 있지 않을까? 알았어. 지장 받고 하나 더. 지장 받고 지장 더. 이 우주 받고 저 우주 더. 제가 일단은 인류애라고 말했죠. 일단은 인류애라고 한 거예요. 지구에서는 일단은 인류애. 일단이란 말이 왜 나와요? 여기서 이 우주 말고 저 우주도 더. 부처님이 이 우주만 구제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이 구의 자리에서 설정돼서 기꺼이 나가겠다고 용기가 나는 것은 한두 번의 윤회를 보고서 나갈 수도 있죠.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의 단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1만 번 너 다시 돌아올 각오 돼 있어? 1만 번? 이게 여러분 숫자 같으세요? 1만 번 윤회하는 게 그렇게 두려우신 거죠? 그러면 아니 억 번, 억 번을 1억 번을 윤회하시는 게 두려우실까요? 1억 번을 윤회하는 시간이 시간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의 자리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강력한 힘은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이 천부경판을 돌려가면서 구의 자리 설정도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꼴랑 한두 번 가지고 나는 무슨 뭐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웠네. 뭐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동무들은. 동무들은 각자의 자리가 돼야 돼요. 각자의 자리. 앗하는 사이에 앗하는 사이에 화성에 가봤자 지구 망쳐놓은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앗하는 사이에 그런 찰나. 지금 우리 시간의 고찰을 한 거죠. 시간에 관한 것에 고찰을 한 거예요. 자, 지금이 천국이어야 하는 이유죠. 이 앗하는 사이. 그러니까 결국엔 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산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어디 가서 산들 신선 세상이든 슈퍼맨 세상이든 슈퍼우먼 세상이든 원더우먼 세상이든 거기 가면 나는 피라미드 아래란 소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이 아니면.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앗하는 순간 그냥 모든 것은 펼쳐지고 그냥 내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지금 이 현실. 그런데도 보면 찰나는 또 뭐예요? 반대로. 이 찰나는 영원이에요. 영원. 이 찰나는 영원이다.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 제일 강력한 가르침이에요. 이건. 저도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이런 부분은 여러분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인류가 지구상으로 되돌아오려고 해도 거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지구로 다시 오려고 해도 문제가 생긴다. 지구에는 생활 필수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없어도 좋은 산업이 무수히 많다. 쓸데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물건이 물건을 낳고 물건이 물건을 낳고 물건이 물건을 낳고 우리들 소비자는 기업에게 인스턴트 식품, 화장품, 전기 제품을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결코 없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는데 이미 물건들은 쌓여 있죠. 이거 핑계죠, 핑계. 우리가 요구한 거예요, 결론은. 하지만 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신제품이 속속 시장에 출시되고 우리들 소비자 또한 그 제품이 나오는 족족 별로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 물건들을 사들였다. 순리적이지 않은 물건들을 소비한다 이 소리죠. 이것 자체가 순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 자체가 순리야. 핵,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은 그대로 두더라도 최소한의 의식주 설비를 확보하려면 이들 기간 산업을 제외한 그 무수한 기업들을 모두 폐업시켜야 하는데 먹고 살기 빡빡해졌으니까 진짜 먹고 사는데 직결된 거 아니면 다 없애버려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도 죽여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 실업자가 넘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지금 상황도 똑같아요, 여러분. 육장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거는 먼 뭐 200년 후, 600년 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예요, 지금 얘기. 이상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토를 소유하면 좋겠지만 이 역시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인구 문제 자꾸 얘기하죠, 인구 문제. 인구 문제를 왜 자꾸 얘기할까요? 인구 문제. 인구 문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80억이 있는 게 문제일까? 이게 진짜 많아서 이거를 뭐 5억으로 줄여야 될까요?
이 문제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인류가 마치 에이리 쇼만의 빠빠라기에 나오는 태평양의 사람들처럼 무슨 뭐 드라마인지 책인지 있나 보죠. 생활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 이변이 생겨 현재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로 인구가 감소할 필요가 있다. 물이든 먹을 것이든 남아돌 정보로 풍부하고 혹독한 기후 조건을 가진 땅이 아니라 소박한 주거 환경, 이른바 마치 남해에 위치한 낙원 속의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기 위해서는 결국 수제도구와 불을 제외한 모든 문명을 버려야 한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거죠. 제발 물질 문명, 과학 문명 그거는 스톱.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인구 80억을 왜 줄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 정신이 지금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게 고작 뭐예요? 인구를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로 줄여야지만 해결할 수 있어. 5억이면 해결될까요, 그게?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없으면 이게 해결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것 또한 말장난이다 이거예요. 이것 또한 말장난이다. 지금으로서 제가 전에 강의에 말했잖아요.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둬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거는 충분하다예요. 넘치니까 줄여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정도면 그냥 충분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 근본으로부터의 개혁만 일으키면 지금으로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